안녕하세요. 실버인포TV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센터 창구 앞에는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 앞에 서 계신 분들 대부분은 몇 년 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거나 기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다시 올 생각조차 못하셨던 어르신들입니다. 왜 갑자기 다시 오셨을까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 정액이 247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보다 약 19만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있고 자식들이 용돈 조금만 줘도 바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 중 상당수가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일일이 전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고문을 붙여두고 본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미 1월 초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돈으로 병원비와 난방비를 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1월에 신청해야 할 것을 모르고 3월에 신청하면 앞선 1월과 2월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월 약 34만 9천원 정도. 두 달이면 약 70만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 쓰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데 그 10분을 미루는 바람에 70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가 신청하면 전기, 가스,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29만 5천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치과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평생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4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이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은 2개까지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유형에 따라 금액과 근무 시간이 다르지만 공익형은 보통 월 30만원대, 사회서비스형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매년 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그 해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놓쳐도 수십만원입니다. 2, 3가지만 놓쳐도 연간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생깁니다. 5가지를 모두 합치면 1년에 수백만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만큼은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노인복지제도 중에서 실제로 돈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제도만 보고 나는 해당 안 되네 하고 끄시면 2번째나 3번째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각 제도는 조건이 다르고 기초연금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나 노인 일자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과 헛걸음하지 않도록
정확한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요한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최신 소식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연금액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로 2025년에 34만 2,510원보다 올라간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약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액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약 19만원, 30만 4천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는 기준선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됩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은 복잡하지만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해 정확한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공무원이 공적 자료를 조회해 정확히 판정해 줍니다. 되면 받으시고 안 돼도 손해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크게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떨어지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었기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240만 원인 경우 탈락했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나오지만 3월에 신청하면 1월과 2월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34만 9,700원씩 두 달이면 약 69만 9,400원, 거의 70만 원입니다. 신청을 미루면 이 돈이 사라집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국가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135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통장, 사본이나 소득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적 자료를 직접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1월분부터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2025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2.1% 인상된 금액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공식 자료로 구체적인 감액 기준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많이 내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도 소득 인정액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이제 정확히 아셨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일단 신청부터 하시고 되면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여러 에너지원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합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는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 지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간 총액으로 통합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295만 5,200원, 2인 가구는 40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2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0만 1,3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평균 약 24,600원 정도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겨울철 난방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여야 소득 기준이 충족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노인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즉 만 65세 이상. 둘째, 영유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셋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넷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다섯째, 중증이 기난치 질환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질환을 가진 사람. 여섯째, 한부모 가족. 일곱째, 소년소녀 가정이며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됩니다. 여덟째, 다자녀 세대는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세대원 특성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된 경우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의 경우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2025년 신청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별도의 카드 없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둘째,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해당 카드사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신청만 해두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연탄이나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자료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이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사용 에너지 방식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다가 올해 전기 난방으로 바뀌었거나 혼자 살다가 세대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 계획을 세워 여름과 겨울을 잘 분배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바우처를 많이 쓰지 않았다면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5-3190 등의 전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또는 연탄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동절기 부분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시설에서 냉난방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되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29만 5,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은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도 올해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추위와 겨울 난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국가 지원을 꼭 받으시고 여름도 시원하게,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노인치과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가 빠지거나 틀니가 헐거워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4개로 확대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즉 2026년부터 임플란트가 4개로 늘어났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1개당 진료비는 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대략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에서 45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바로잡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기초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처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과에서 바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진료급여 항목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르신이 치과에 방문하시면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을 통해 연령, 과거 임플란트 사용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처음부터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방식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은 비급여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치과의 총 예상 비용을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틀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틀니는 7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새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내용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은 치과와 틀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완전 틀니의 경우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부분 틀니는 범위에 따라 그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틀니 역시 소득 재산 조건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바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센터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치아를 틀니로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치과 의사가 구강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미 과거에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받으신 분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를 7년 이상 사용하셨다면 교체 시기가 지난 것이므로 치과에 방문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치과 지원 제도는 기초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처럼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중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치과 예약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하면 영양 섭취가 줄고 말하기가 불편해지면 대인관계도 위축됩니다. 통증을 참고 지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만 65세 이상이면 이미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치과에 방문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부터 꼭 확인해 보십시오. 치과 지원, 아는 만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각 유형마다 활동 내용과 활동 시간,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공익활동형입니다. 공익활동형은 가장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유형입니다. 월 약 30시간 내외 활동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하루 23시간 정도, 주 23회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활동 내용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안부 확인, 공공시설 환경 정비, 지역 사회 안전활동, 세대 간 소통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연도와 지역,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체로 월 3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활동형보다 활동 시간이 많고 역할이 조금 더 전문적인 유형입니다. 월 약 60시간 내외 활동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활동 예를 들면 어린이집 학교 보조, 돌봄 지원, 행정 업무 보조,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비교적 책임이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비 역시 전국 공통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공익활동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입니다. 공동 작업장 운영, 카페, 세탁사업,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장형은 정해진 활동비가 없고 사업 수익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이 가능한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선착순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신청 기간 동안 접수한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선발제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중도 포기자가 나오면 추가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매년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둘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이미 시스템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발되면 간단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은 보통 12시간 정도이며 활동 장소와 일정,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활동비는 한 달 활동분을 정산해 다음 달 초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 담당 기관에 미리 알리면 됩니다. 건강이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활동비 수준으로는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인 영향 여부는 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제도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 활동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활동비도 받고 건강과 생활 리듬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제도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문화비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공통으로 통합된 교통문화 바우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운영, 문화비 지원은 국가 공통제도와 지자체 제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서울, 경기, 광역시 일부 시군에서 각각의 기준으로 별도로 시행 중인 지자체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서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지하철 무료 이용, 일부 지자체 월 정액 교통비 지원 또는 이용 횟수 지원, 농어촌 지역 마을버스 공공형 교통 지원, 지원 방식과 금액은 지역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완전 무료, 어떤 지역은 할인, 어떤 지역은 월 한도 지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전국 공통으로 지원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통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우리 지역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있나요?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비 지원입니다. 문화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전국 공통제도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도별로 다르며 매년 초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이 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서점, 국내 여행, 체육시설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문화누리카드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득 어르신에게 전국 공통으로 문화비가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공연 관람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권, 지역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이 역시 지자체별로 운영 여부와 내용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영화 한 편, 책 한 권이라도 미리미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전국 공통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 제도입니다.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지원은 문화누리카드라는 국가 공통제도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통합교통문화 바우처가 2026년부터 자동 지급된다는 이야기는 공식 근거가 없는 정보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교통비 지원과 문화누리카드는 지금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교통비 지원 있는지, 문화누리카드 대상인지 이 두 가지만 꼭 확인하십시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매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문화비 지원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을 기준으로 어르신들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할 노인복지제도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기준이 올라간 만큼 다시 신청하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연간 29만 5,200원을 냉방비와 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치과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틀리는 7년 주기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4개 확대나 틀니 5년 주기 단축은 현재 기준으로는 공식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치과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과에 방문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뉘며 활동비와 활동시간은 연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후 선발제이며 대기자 선발이나 추가 모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연초이므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교통비와 문화비 지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통합 교통문화 바우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여부와 방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문화비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국가 공통제도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매달 얼마를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교통비, 문화비는 모두 대상 조건과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는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일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될 수 있는 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혜택도 전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조건이 맞아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대기자가 되거나 해당 연도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치과 지원, 교통문화비 지원 역시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서류는 공무원이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혜택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르신의 연령과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안내해 줍니다.
혹시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나오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청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 되면 그냥 조건이 안 맞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될 수도 있었던 혜택을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안 됐던 기억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신분증을 챙기시는 겁니다. 주민센터 문 여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입니다. 이른 시간에 가시면 대기 없이 상담받기 좋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글씨 쓰기 힘드시면 도와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이 혜택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라를 지탱해 오신 분들께 국가가 드리는 당연한 혜택입니다. 당당하게 확인하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아셨을 겁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실버인포TV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